사장님, 전공의들이 결국에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의사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협이 사실상 증언을 무조건 반대해 왔으면서 정부가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역 의료를 위한 의대생 배출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형선 연대 교수도 의사들이 의사 증언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사례를 남겼던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한 지역 병원장 역시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양심적인 소리를 내는 의사분들이 나와줘야지. 한 명도 소리를 안 내서 나는 참 어떻게 의사분들 중에 양심의 소리가 없는 분이 있나, 인간 마음이 없는 분들만 있나? 내가 걱정했는데 이게 당연한 인간 마음이잖아. 우리 국민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과 같고 자식들과 같고 다 형제자매 이웃인 거야. 한 다리 먹은 놈 알잖아. 근데 자기들이 팽개치고 나가버려서 항의할 거 있으면, 정부에게 뭔가 요구할 거 있으면 그래도 의사 직분은 유지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사 직분을 유지 안 하고 면허증 두고 이건 나는 의사인데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환자를 버리고서. 그리고 얘기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실어줘. 아까 아침에도 위시 쪽으로 밑에 카페 내려갔는데 할아버지 2명이 와서 커피 드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지금 의료 대란 났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강하게 밀어붙여서 죽더라도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또 이래서 정부가 꺾여서 의대 증원 늘리는 걸 포기하면 이제 앞으로 절대 늘릴 수 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환자들이 나중에는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아픈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치? 지방에는 공백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돈만 보고 자기 몸값 올리려고 반대하는 거 뻔하잖아.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주면 나중에 전공 과목이 뭐 불균형하다. 그거 왜 불균형해? 자기들의 마음 때문이잖아. 뭐 돈 되고 편한 과 가려고 하지, 돈 안 되고 힘든 과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돈 안 되고 힘든 과는 돈 주면 갈 거다. 그렇지 않아? 또 힘들다고 안 갈걸? 돈 줘도? 똑같이 돈 버는데 왜 힘들게 벌어? 모든 걸 공평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사명감으로 해야 돼. 내가 심장외과야. 수술을 잘해.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도 이걸 잘하니까 이 재능으로 국민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모든 게 마음을 기초로 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고 사용하면서 할 때 행복한 거거든. 내가 진심으로 환자를 치유해줬을 때 환자가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이럴 때 진짜 그때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돈 많이 벌 때 행복한가? 난 묻고 싶어. 아유, 돈이 많으면 행복하면 뇌물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야 돼. 뇌물이 갑자기 1도 안 했어. 1억 2억을 받을 때 막 감동해서 눈물 흘려야 되잖아. 뇌물 받고 눈물 흘린 사람 있나? 돈은 돈일 뿐이야. 내가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야. 온 만큼 쓰면 돼. 조금 벌면 300원짜리 커피 마시고, 많이 벌면 3,000원, 더 많이 벌면 몇만 원짜리 커피 마시고. 그렇지? 하지만 내 300원짜리 행복의 크기가 3만원짜리 크기보다 작다고? 그렇지 않을걸?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고 남의 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사느냐가 내 행복의 척도인 거예요. 뭐 이렇게 걸치고, 아니 돈 많으면 하지만 그게 내 행복의 잣대가 될 수가 없고, 그게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다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건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무조건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정하는 게, 전공의들이 오늘도 기사 났더라고. 너무 힘들게 근무했는데 하면서, 아니 힘들게 근무하니까 늘려주겠대잖아.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는데, 다 그게 핑계대는 게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면 뭐 컵라면만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좀 편하게 하려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편할 거 아니야. 그거 늘려주겠다는데 싫어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해줘? 아주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들 말에 궤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속마음을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얘기할 때 궤변이 드러나요. 솔직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얘기해. 나 의사 몸값 올리고 싶고, 늙어서까지도 귀한 대접 받으면서 비싼 돈 받고 살고 싶다고. 경쟁하기 싫다고. 기득권 유지하고 싶다. 그렇지. 노력하기 싫다고. 경쟁에서 더 유능한 의사 되는 거 힘들고 싫으니까 그냥 면허 따면 그다음부터 그냥 철밥통으로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몸값 높게 받고 이러고 살고 싶다고. 우리 의료계의 질이 떨어지는걸? 질도 떨어져요. 경쟁을 해야 질이 올라가.
근데 경쟁도 안 하게 되고 의사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자기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음을 똑바로 써야 행복해지는 게 맞는 거거든. 마음을 잘못 쓰면서 행복해지겠다고 할 때 이상한 소리를 궤변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전부 의사 보는 걸 깜짝 놀라서 나 아까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얘기할 때, 왜냐면 연세 드셔서 본인도 이제 아플 일이 많잖아. 병원 가서 의사 없을까봐 두려워서 아우 정부가 조금 타협하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죽더라도 이건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거 내비두면 안 돼 이러는데 국민적인 공분이 큰 거지. 그쵸. 하늘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뭐냐면 자기 역할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야. 가장 큰 복은 자기 역할 똑바로 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인간의 생명을 돌보는 거. 그걸 안 하니까 하늘이 노했구나. 내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두려움 없이 얘기하시더라고. 설사 몇 명 죽어도 이번 기회에 이걸 안 고치면 우린 더 많이 죽게 된다고 하면서 정부가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적인 공분을 만나는 게 자기들이 지금 엄청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근데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자기들의 미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국민들이 자기들을 악마화하고 지탄해서 이제는 또 못하겠다는 핑계를 계속 대. 자기들은 무조건 피해자야. 가해자 짓을 하면서 피해자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기가. 이래서 정말 마음 공부 필요해. 어릴 때부터 그냥 점수 매기는 거 좀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그만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 아,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셀까? 남을 막 도와주려고 하고 아픈 아이 양호실로 데려가고 이런 아이는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 할 자질이 있는 거야. 그치? 불자동차 갖고 주로 놀고 의협정신이 강하고 이런 아기들은 소방관 될 확률이 있고,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로 쓰면서 행복할까를 관찰해보면 얘는 어떤 아이가 나와. 근데 전혀 협동하는 거 싫고 혼자만 그림 그리고 예술가지. 고독한 예술가. 다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마음을 보고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그 마음을 쓰면서 상대도 행복하게 하고 돈을 받게 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지. 그럴 때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면 기존에 남들보다 많이 가진 우월감으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런 의사들은 안 뺏기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그걸 보는 약자들, 돈을 조금 벌고 되게 고생하는 약자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위화감 느끼고 뺏고 싶고 억울하고 이 마음만 올라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남과 다른 세상에 살 때도 사실 행복하지 않은 거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행복한데. 그래서 돈은 거의 모든 직업이 공평하게 주고 그 대신에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생명수당으로 조금 더 주고 그러면서 다 자기 재능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체계가 시급한 거지. 의사 수만 많이 늘려서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늘려야 되겠지. 너무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냥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질이 올라가지 않아. 계속 자기 돈 벌고 싶고 뺏고 싶은 마음으로 의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가 아니니까 오히려 환자들 등만 치게 되고 의료의 질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증언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그게 정말 필요해. 왜냐하면 나한테 마음 공부하러 온 젊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 공부하러 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살아야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직업이 괜찮아.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박사 꽤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갈등해. 내가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변호사 되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럼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남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의사들한테 묻고 싶어. 행복한가? 정말. 돈만 많이 보고 있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정말 행복한 일을 하게 하고 일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보다 더 오랜 시간 나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 어떤 마음을 좋아하고 잘 쓰고 그 마음을 쓸 때 행복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교육이 바뀌어야 직업 선택도 바뀌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 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마음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올바르게 쓸 때 자기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지금 의사가 자기 역할 못하는 거. 자기 마음을 못 보고 있어. 자기들은 지금 살인자 마음을 쓰고 있고 가해자 마음 쓰고 있고 환자를 버리는 마음을 쓰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마음을 쓰고 있지 환자를 살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쓰고 있어요. 지도자의 마음, 윗사람의 마음, 의사의 마음을 안 쓰고 있으니까 지탄받고 불행해지는 거야. 다 뺏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
김건희 여사 기사가 활동 재개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재개 시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멈췄던 자동차가 시동 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늘에 가장 사랑받고 복받는 건 자기 역할을 올바로 하는 거죠. 영부인의 역할이 필요할 때 하시면 되는 거야. 꼭 필요할 때. 이번 신년이사 때도 아니 대통령 혼자 호람이도 아니고 암만 미움받아도 나왔어야 되는 거지. 국민이 다 미워해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 미움받아도 제가 인사는 꼭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이쁘겠어. 미움받아도 할 일 할 때. 그리고 미움받아도 자기 할 일은 해줘야 되고 미움받지 않아도 자기가 나서지 않을 때 보여서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냥 조용하게 내조하는 영부인으로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차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타나면 사랑받을 줄 알아. 나타나서 어디 사랑받았나요? 나타나서 나댄다 소리 듣고 사랑 못 받고 지금 미움받고 있잖아. 나타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날까?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를 잘 알아야 돼. 미움 받을 때 숨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제 미움 안 받는다 싶으면 나오고 이러면 그건 애기인 거예요. 어른은 내가 암만 미움받고 죽더라도 의사들 죽더라도 환자가 지키는 것처럼 내가 꼭 해야 돼. 영부인으로서 국민의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얘기해주고 행보를 하고 내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 그럼 안 나타나면 그게 또 사랑받는 길이거든. 이게 영부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국민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행동할 때 딱딱 올바르게 행동해. 의사도 마음 공부를 안 해서 저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기사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사과했더라고. 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하고 찍은 내가 너무 귀여웠어. 난 진짜 이강인 선수 너무 귀여웠어. 제가 축구 선수들 마음 공부하러 와서 좀 지도해보면 너무 귀여워요. 역시 몸을 많이 움직이면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 잠재의식이 몸이라 쉽게 이렇게 잘 꺾어. 그리고 진심이 잘 나와요. 머리 공부만 하고 나이 먹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안 꺾잖아. 고집 부리고. 근데 나이가 어리고 축구를 해서 몸이 발달하니까 잠재의식이 부드럽겠죠. 발달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욱해서 화를 냈지만 꺾는 거야. 형아 잘못했죠. 이렇게 하는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었는데 내가 그 두 사람이 너무 예뻐갖고 너무 행복했어. 진심을 쓰고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또 손흥민이 우리 강인이 좀 용서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이 아가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마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실수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렇게 사과하면 국민들도 금방 용서하지.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재능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 유망해. 살다 보면 젊을 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다시 국민이 아마 사랑해 줄 거고 이번 기회에 이강인 선수가 내가 이렇게 윗사람한테 형들한테 좀 꺾고 나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렇게 대들고 하면 팀 전체가 다 힘들어지고 우리 모두 피해보는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이러면 또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하네. 죽여버려야 돼. 요 인간 정말 나이가 드시고 고집이 세고 네. 맨날 웃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웃고 다니는 놈을 조심해야 돼. 속에 아주 개미움이 있으니까 겉으로 맨날 웃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비판했더라고. 왜 재택근무만 하고 한국에 안 가냐 그랬더니 대답이 평행 비행기표가 없었다. 평양은 나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이런 이상한 만평이 나왔더라. 그 사람은 정말 수치당할 거야. 그렇게 고집 부려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실수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받는다는 거. 의사분들도 정부에게 사과하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사과하셔야 돼. 국민들은 그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결코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는 대차게 밀어붙여야 돼.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양보하면 할수록 더 내놓으라고 해요. 너무 심해. 지금 하는 행태가. 환자를 버리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죄야. 면허 다 박탈하고 유능한 차라리 간호사를 의사로 올려주세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 돼.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의사 자격이 없어.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차라리 그런 간호사가 더 훌륭한 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간호조무사라 할지라도. 면허가 뭐 중요합니까? 그까짓 게. 마음이 중요하지.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러서면 안 돼, 정부가. 그리고 많은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많을 거야. 의사들은 자기들이 사과해야 돼. 첫째, 국민께. 두 번째, 정부에게. 그리고 대화로 풀고 1번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거야. 계속 안 돌아오면 버림받아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예요.